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도 지금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지금 영상을 한번 올리는데요. 지금 전국이 너무 어수선하게 아주 불안정한 상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다 어저께 투표 하는 거 보니까 무슨 탄핵은 안 됐지만 사실상 직무를 배제하고 이렇게 됐으면 사실상 탄핵이나 마찬가지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일단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 이제 대통령은 하야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물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급하게 이 동영상을 찍은 건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여당에서는 한동훈 씨,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씨가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는 내년에 있겠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조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좀 잠을 좀 많이 좀 잡으려고 했는데 제 상황인지라 그냥 빨리 영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더니 좀 피로가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감기도 좀 들었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씨와 이재명 씨의 4주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 풀어드렸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점을 보는 법을 제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점으로다가 이 두 분의 앞으로의 조짐, 즉 미래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은 한 2년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시간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점을 놓고 두 분의 이제 한번 조짐 미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한동훈 씨와 이재명 씨의 사주를 풀 때 두 분이 같은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을목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올해 겁재년이다. 겁재년은 남자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법과의 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남자분들은, 여자는 이제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씨도 아마 이제 올해 말까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으면 아마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단 운이 좋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씨 사주는 구속되는 사주가 아니었어요. 구속되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운이 너무 좋아요. 운이. 그런데 올해는 겁재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에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도 겁재년이에요. 겁재년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죠. 조금 좀 잡다한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겁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아직 한동훈 씨는 12월 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동훈 씨나 이재명 씨한테는 이제는 더 이상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운하고 정치 상향에 이렇게 정치 상향을 봤을 때는 그냥 겁재라는 그 운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씨는 거쳤잖아요. 거쳤는데 이제 대통령이 하야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죄나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씨는. 물론 뭐 아직 이제 뭐 재판은 조희대 대법관에도 그래서 뭐 공정하게 뭐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판사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공정하게 판사를 선고를 때렸어도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뭐 자기 나름대로 솔직하게 양심대로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씨는 아직 12월 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뭔가가 좀 이게 잘 지나갈까? 잘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제 여당 대표니까. 아무튼 일단은 두 분이 겁전연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두 분이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몇 개월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겠지만 그때 또 어떤 분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대통령만의 선거는 경쟁 싸움이다. 경쟁 싸움.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오로지 내 편이 내가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경쟁 싸움이거든요. 네? 경쟁 싸움.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거를 오늘은 시간적을 보는 주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한동훈 씨와 이재명 씨의 이 시간점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점을 봤는데요. 이것이 오늘 8일 오늘 8일 그 다음에 시간 점에서 나온 것이 이번이 8일 12시 00 한동훈 씨가 8일 11시 52분 요것을 제가 이제 시간점을 보는데요. 시간점에서 앞에 두 자리는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틀리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11시 52분이고 이재명 씨가 12시예요. 이것은 왜 시간이 틀리냐? 제가 제 나름대로 일단 여당 대표를 먼저 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야당 대표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먼저 한동훈 씨를 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를 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이재명 씨나 한동훈 씨가 이게 불이 많아요. 이게 다 불이에요. 이 나무도 불이에요. 왜? 나무가 불을 새겨주고 있으니까. 왜? 다 불이에요. 이거. 여기도 불이고 여기도 불이고 여기도 불이에요. 다음 여기에 한 글자가 틀려요. 여기에 한 글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선거는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경쟁력. 경쟁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여기 끝에 시간을 보면 한동훈 씨는 각기 합의됩니다. 각기 합의돼서 화가 토를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생해줄 뿐이지 토는 갑과 합의돼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여기 밑에 불이 들어왔지만 금이 들어옵니다. 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금하고 목하고 어떻게 돼요? 각경 충이 되죠. 근데 저는 충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충은 극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극을 봅니다. 그냥 극. 자, 극관계예요. 그런데 이 금이 목을 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칩니다. 밑에 화가 있어요. 화가 금한테 어떻게 돼요? 너 꼼짝 마라. 금, 꼼짝 마라. 네가 어디 금을 치냐? 꼼짝 마라. 밑에 뿌리가 금 밑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재명 씨한테는 좋은 현상이잖아요. 네? 이 금이 목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목생화, 화. 불이 확실하게 살아있어요. 이 금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랑. 그러면 자, 한동훈 씨는 갑기하에서 화생토를 화가 토를 도와줬는데 이름의 토가 갑기합을 해버리네. 그러면 둘이 갑기합을 해버리니까 한동훈 씨는 이 불들이 목생화에서 해서 이 불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불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불이 약하다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것을 병화가 오화를 봤을 때는 이것이 겁재라는 것이죠. 겁재. 이것도 겁재. 그러면 자, 이재명 씨는 겁재가 밑에 3개가 깔려 있어요. 힘이 막강합니다. 자, 한동훈 씨는 겁재가 2개 깔려 있고 비견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우위로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죽은 힘이 없어요. 얘도 힘이 한동훈 씨는 힘이 없고 여기 글자가 사화가 죽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흘렀고, 이재명 씨는 금극목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 밑에 바닥에 불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목생화에서 전부 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바닥이 전부 다 겁재예요. 겁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투쟁력. 예? 웬만해서 지지 않습니다. 투쟁력은. 그리고 한동훈 씨는 겁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비견이 돼버리고 기껏 도와줬더니 여기서 합이 돼버립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 한동훈 씨는 그러면 올해 갑진년에 이 사람이 그래도 대표까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갑기합. 어쨌든 자기한테는 자기만은 일단은 살아남았어요. 갑기합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도와줬더니 갑기합을 해버리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사화는 죽은 거다. 힘을 다 빼갔다는 거예요. 토가 힘을 다 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도와줬더니 뭐하고 합의를 해버리네? 막말로 얘기해서 이럴 수가 있냐? 너 내가 도와줬는데 나 무시하고 그냥 합을 해버려? 딴 데로 가버려? 이런 식이는 이 팔자가 여기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러면 힘은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겁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경쟁력은 지금 이재명 씨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 선거가 이제 내년에 될 것인데 내년에는 이제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네? 자, 을목이 들어옵니다. 을목. 을목이 같이 을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네? 다 목생화 해주잖아요. 목생화. 다 똑같아요. 야, 여기도 목생화, 여기도 목생화. 똑같은 글자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50%씩 가져가. 50%씩. 자, 내년도 이 운 싸움에서는 서로 50대 50이다. 50대 50. 그러면 결론을 어디서 나느냐? 여기 시간점에서 나는 겁니다. 겁재년에서.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뭐 이재명 씨 지지자들은 좋다라고 할 것이고 한동훈 씨 지지자들은 좀 안 좋게 또 말씀을 하시겠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시간점으로다 점을 본 것이고 솔직하게 나온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은 명리학적으로 통계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은 내가 명리학에서 명리학적으로 나와서 시간점을 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해드립니다. 단 제가 점이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정치의 그 영향이 누군가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는 이재명 씨가 더 강해요. 그러나 앞으로 정치 성향에서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도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가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도 외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탄핵이 됐으니까 아마 지금 선두로 나가는 것이 그 이재명 씨가 월등히 그 뭐 지지율도 강하고 많고 한동훈 씨는 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판사들도 법적으로 조금 느그러뜨려서 시간을 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좀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될 때도 보세요. 솔직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근데 그게 여론이 휩쓸렸잖아요. 8대 0입니다. 그 8대 0의 그 판사들 중에요.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보수 쪽이잖아요. 그런데도 보수가 유리한데도 여론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이요. 너무 여론에 휩쓸려서 정당하게 그런 거에 완전히
신경 쓰지 말고 배제해서 올바른적인 양심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다, 뭐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러는 거 사실 파괴한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를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뭔가를 지금 이렇게 흐를 것이다, 나라의 구글이 이렇게 흐를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아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네. 어쨌든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제가 나라의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풀어보니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동훈 씨가 되든 이재명 씨가 되든 대통령이 돼서 한 3년 정도의 안정을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내란에 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도 있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빨리빨리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들이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닦아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누군가가 어떤 분이 나오셔서 나라를 생각해서 국민을 생각해서 좋은 정치를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무튼 저의 오늘 강의가 어떠한 오해를 갖지 마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 풀어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